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실 패널리스트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연을 해주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장이신 정진일 선생님, 가와구치 시립 고등학교 정책 어드바이저이며 전 가와구치 시립 고등학교 중고 일관교 개설준비부 회장이신 후지 하루히코 선생님, 대주가 건축연구소 대표 대주가 유이 선생님, 세또 소란 초등학교 교감이신 미야케 기쿠코 선생님, 패널리스트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퍼실리테이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연구소 소장이시며 도요대학 명예교수, 또한 향연구소의 객원연구원이신 나가사와 사토루 선생님이십니다. 나가사와 선생님께서는 학교 설계나 어드바이저의 실적이 풍부하시며 학교 건축계획 제1인자로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다양한 학습 형태에 대응한 공간 장출이라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다양한 학습 형태를 장출하는 학교의 공간 조성, 장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문부과학성에서 새로운 배움을 실현하는 학교 시설의 방향성이라는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본의 학교 시설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일본의 학교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문부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보고서의 주제는 교육 방법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학교 시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교육 방법이라는 단어에서 새로운 배움이라는 단어, 이것은 대주가 선생님, 미야케 선생님의 강연 중에서도 티칭에서 러닝으로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대응한다는 말이 실현한다는 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간이 새로운 배움을 장출한다, 혹은 새로운 배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힘을 가진다 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자유도가 높은, 유연성이 높은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공간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저런 일도 해보고 싶다, 그러한 생각 혹은 의욕을 아이들에게도,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시설이 앞으로 요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DX, ICT, 정보기술, 기가스쿨 환경이 정비됨으로써, 혹은 그것이 더욱더 발전함으로써, 그것을 도입함으로써 소위 시설 공간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교육 환경이 지금 요구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모두의 조 선생님께서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후지 선생님께서는 ICT의 도입에 대한 사이타마 현에 있는 공립학교, 시립학교, 그리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정보센터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나 실천을 통해서 가능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고요. 또한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시설이라고 할 때 학교 시설 정비를 한 학교도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관해서도 어떻게 새로운 배움의 장소로서의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라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마지막에 새또소랑 초등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폐교의 활용이기도 합니다만 기존 시설이 새로운 배움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새로운 배움의 실천, 교육의 실천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의 교육과 학교 시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해, 또한 오늘 세 가지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질문을 하고 싶으실 텐데요. 처음에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각 보고자분들께 발제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나라의 상황, 교육, 학교 시설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또한 기존 시설의 노후화,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큰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 일본 내 상황과 유사한 과제에 대해서 또한 한국의 다양한 실천,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BTL, BFI를 활용하거나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 스쿨로 되겠습니까? 그린 스마트 스쿨일까요? 스마트 그린 스쿨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으로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화하기 위한 그 사업화 시에 선정 조건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담당하는 그 퍼실리테이터라든가 컨설턴트라든가 그리고 한국 학교 시설 개혁에는 건축가, 설계자 등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연계 혹은 새로운 정보 수집의 구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후지 선생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교사들의 이해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면은 교사들의 교육과 시설에 대한 이해도 그 점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나가사와 교수님의 그 모두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질문은 크게 한 두세 가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선정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것과 퍼실리데이트의 어떤 그 설계자와 밀접하게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교사들의 이해가 바탕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해가 되었는데 맞는지요? 예,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의 선정 조건의 가장 강력한 조건은 그 해당 건물이 40년 이상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9년이 되었다. 이러면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반드시 40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어, 어, 선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80% 이상 동의하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신청받은 학교 중에서 일련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 서류를 보고 해당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것이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해당하는 연도의 사업의 규모, 그러니까 학교 수와 예산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발표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은 반드시 법적으로 사전 기획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사전 기획 업무의 주요 내용은 교육 전문가가 참여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대로 학교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건축 공간 기획가가 참여해서 공간 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전 기획은 실질적으로 설계하기 이전에 한 6개월 정도 투자를 해서 교육 기획과 공간 기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기획은 교육학자, 대학 교육학과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실제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서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도와주고 있고요. 공간 기획에 있어서는 학교 건축 전문가뿐만 아니라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일종의 어느 정도 그 연수 과정을 거치면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퍼실리테이터가 학교별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기획과와 연계해서 공간 기획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법적으로 사전 기획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 특히 이제 교사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사실은 교사들의 교원 양성 과정에서 학교 공간이나 학교 건축에 대한 이런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교사들께서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축 전문가 또는 퍼실테이터가 사전 기획을 하기 전에 또는 학교가 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 또는 우리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여러 차례의 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수는 대면 연수도 있고 비대면 연수인 온라인 연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교사가 바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수와 교육을 통해 학교 공간을 이해시키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만 이제 좋은 학교 공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저희가 이제 다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교사에 대한 혹은 선생님의 교육과 시설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라든가 교육부의 커리큘럼 내에 시설 환경에 대한 해서 언급을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도 문부과학성의 회의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터가 되기 위한 연수가 있으시는 건가요? 예, 구체적으로 좀 혹시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여러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건축가가 학교라는 건물을 한 번도 설계하지 못한 건축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사들도 그린 스마트 스쿨 퍼실리테이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도 대한건축학회가 있고 일본에도 일본 건축학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회에서 이제 건축사 대상으로 일정 기간 연수 학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연수를 통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수료증을 주고 이 수료증을 가지고 퍼실리테이터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도에 따라서는 신청을 받습니다. 이력서라든지 건축사의 어떤 경력 또는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이 시도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되어 있는 신청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일정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지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지정되어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그 시도 안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해주신 부분은 일본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후지 선생님께 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지 선생님께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이타마 현의 그런 어떤 사례를
고등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40년 정도 전에 이나 소고 종합 선택제 학교, 종합 선택제 학교를 유연하게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해서 정보화를 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어서 ICT의 구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연수가 그간에 불가결하다. 종합교육센터의 설치에 대한 그런 활동, 그리고 그런 시설에 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의 사례로서 설명을 또 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도 스 설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현장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것이 과제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 속에서 마지막으로 UI 클래스랄까요? 그런 소개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기업, 대학 대학과의 연계라는 소개도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을 필요로 하는 학교라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라든가, 기업에서 기업과의 연계, 또 대학과의 연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사회가 함께 하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또 발전된 그런 경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대응이 학교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공유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업이나 NPO를 포함해서 지역과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합 연수센터에 저희가 재정비를 했을 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좀 "서포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교 교육 관계자에 한정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여러 기업이라든가 대학, 독립된 법인이라든가 NPO를 찾아가는, 저희 스스로가 찾아가서 학교 교육을 선생님들의 교육시설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러 찾아갔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대이니까 사회가 일원이 되어서 함께 아이를 키우자라는 이야기가 참 나왔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업은 뭐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기업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또는 여러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정말 첫 시도였습니다. 저희가 맨 마지막에 동영상을 보내 드렸었는데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UI로 학교 교실을 만들어 보자, 그러한 구상이었는데요. 그거는 기업 연수소에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 발전은 빠르기 때문에 최신권이라고 해도 금방 그 옛날 거로 되는 것이 그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스피드죠. 그래도 그거를 미리 알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그 바로 그 소프트웨어 그 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저희가 사용을 해 보고 그거를 좀 피드백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UI가 구현된 그 교실이 실현되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저희 학교에는 그런 거 외에도 그 저희가 특별 비상금 간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오비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기술 수업에서 뭐 ICT나 프로그래밍 수업을 맡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 정말 현장을 살아온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으면은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수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의 평가는 어떤가라고 하면은 그 100%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서포트를 해 주고 계신다. 그것이 교사에게도 좋은 자극을 받고 있다.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과제가 많이 있고 뭐 교과서나 학교 내부만으로는 도저히 학습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는 시대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조금씩이라도 이러한 시도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 교사뿐만 아니라 저희도 포함해서 '학교 교육 자체가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UI 교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UI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툴을 관심 있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 장면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학습에서 그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이타마 현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지식 구현형이라고 할까요? 그 협동 학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눠진 이 자료를 아이들이 보고 그거를 잘 판독한 그 대표자가 모아서 다시 학습을 하는 식인데요. 이 협동 학습을 도입했을 때 ICT로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앱이 지원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은 학습이 더 적극적인 학습이 되는가라는 것이 그 첫 그 시작식에 있었으니까 그냥 공간에 놓아도 그 설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다행히 저희가 그전에 그 10년 동안 뭐 축적한 그러니까 그 사이다마 현으로서 그 경험이 1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협동 학습에 그 포맷이 있었던 거죠. 그 포맷을 활용해서 그 포맷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아이들이 뭔가 재밌게 수업을 하는 그 뭔가 영향이 그 뒷받침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 ICT뿐만 아니라 그런 가상 공간은 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런 공간에서 학습하는 반면에 사람들과의 그 직접적인 그 소동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좀 혹시 언급해 주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물론 ICT도 중요한데요. 너무나 치우쳐 버리면 ICT만 하면은 안 됩니다. 이외로 대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ICT를 도입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의 획득 중에는 정말 자신의 생각을 전이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더 지식을 심화시키고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러한 프로세스, 그것이 저희가 ICT를 사용해 보면서 그 부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런 것과 융합을 하는 것이 그 ICT의 관점을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도 소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해서 테드가 선생님의 철학 또는 미야케 선생님이 학교에서 소중히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해 주셨는데요. 제 질문은요, 좀 이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문부과학성에서 그 보고서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기조된 획일적인 그 교실에서 벗어난다. 또는 교과 횡단적인 시설에 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그 생각에 벗어나서 학교 전체를 배움의 공간에서 본다. 보기 위해서는 다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 또는 그 기존의 그 관념에서, 그러니까 생각에서 컨셉의 바탕이 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흔한 이름이면 뭔가 예전의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세토 소란 스쿨이라는 그 소란이라는 그 흔하지 않는 그 이름 속에 학교의 컨셉이 좀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동영상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예, 특별 교실이라고 예전에는 부르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간 그 프로세스, 그 이름에 담겨진 교육 측의 생각에 대해서 미야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두 개의 기존 건물, 시설물 사이에 자유도가 높은 공간을 조성해서 시설과 일체화하였습니다. 그 건축 공간에 대한 구상, 설계자와 학교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그 아까 소리에 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측, 건설자 측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융합이 되었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름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저희 학교는
글로벌 10 글로벌 10을 추진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해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꿈은 무한대. 한 사람 한 사람은 크게 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우주의 주 소라, 하늘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거기서부터 소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지역과 굉장히 밀착한 관계성을 소중히 하고 싶다. 소란 초등학교는 지역 속에서의 소란입니다. 그래서 로컬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세계를 시야에 두고 활약을 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 나가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각 방에 대해서도요. 저희 학교는 외국인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라, 우주의 소라, 하늘. 그 별의 이름 1년 1반, 2학년, 1학년 1반, 2학년 1반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름을 짓는데요. 마큐리라든가 메가라든가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학교는 이렇게 있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교사들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은 바로 이게 적응이 되었는데요. 이상입니다. 다빈치라든가 아르키메데스라든가 저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러닝 코먼즈, 그 소크라테스라 랩이라든가 골든 브루라든가 그것은 선생님들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랩이라는 거는 거기는 숙고한다.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런 장소로서 적절하지 않을까. 더빈치 랩은 레오나르도 더빈치처럼 뭔가를 만드는 제작을 하는 곳이고요. 코르돈 브루는 프랑스의 그 조리사 양성학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인류의 인사들이 배출된 그런 교실에 이름이 지어진 교실에서 우리는 배운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의식할 수 있게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토소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인부터 소개를 받아서 모토야마 중학교라는 원래 있었던 공립중학교를 시립초등학교로 개보수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선진적인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존 중학교에서 새로운 수업을 교육을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1층에 있었던 그 중정의 공간을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을 해서 탐구를 심화시켜서 거기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한다든가 새로운 배움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숲과 같은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은 목조로 만들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제안을 한 내용이고요. 고맙게도 기존 학교의 1층에 특별 교실 원래 있었습니다. 그 설비를 살리면서 새로운 특별 교실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움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게들 그렇게 만들려고 그것은 처음에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일이고요. 저희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배움의 가능성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하나의 교실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IC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티칭 부분은 ICT에 어느 정도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티칭보다는 러닝, 본인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배운다는 것, 스폰테니어스 러닝, 자주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를 해서 사회에 환원을 한다는, 다 함께 협동해서 새로운 과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보다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역할이 조금씩 ICT로 인하여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실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배움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배움을 할 수 있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벽이 없거나, 벽이 없으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소리가 들렸을 때 전혀 거슬리지 않는 소리여야 합니다. 대주가도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은 정글 안에서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가 들리면서도 그것이 잡음이 되지 않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흡음을 제대로 한다는 것. 건설 설계상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실에 관해서도 원래 있었던 교실, 그냥 교실, 옛날부터 있었던 교실이 그냥 있었는데요. 그것을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복도와 교실 사이에 있는 벽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 벽을 없애서 아무것도 없으면 복도가 좁기 때문에 가동식에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 규모를 조절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칸막이도 칠판도, 한편은 칠판, 앞에도 뒤에도 칠판이면 아이들 배움이 굉장히 확대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방이 다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전면 범랑 칠판을 설치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한 것들을 바로바로 거기에 써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실을 자유롭게 이동을 시키거나 개시를 하거나 공간을 형태를 바꾸거나 방향성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일본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 뒤에 사물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가와구치 학교는 그 밖에 그 사물함 공간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죠. 소란 학교에서는 창가에다 그 사물함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뒤에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관해서는 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사물함, 라카룸의 사용법에 라카룸 교실과 다른 곳에 설치가 되고 있을까요? 교실 주변의 구성에 대해서 한국 학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은 학교 급별로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이 속해져 있는 학급 교실 뒷편에 사물함을 배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 교실제, 일본의 교과센터 방식의 운영을 한국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교실형으로 운영했던 학교에 없었던 홈베이스를 이제 새롭게 구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홈베이스를 학생 1인당
한 0.6 스퀘어미터 또는 0.7 스퀘어미터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개인 사물함을 설치하거나 또는 학생들이 서로 휴식을 하거나 정보 교류를 하기 위한 컴퓨터 데스크를 둔다거나 아이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그 다음에 조용히 혼자 좀 쉴 수 있는 공간 등 학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라커룸 사물함은 홈베이스 잘 배치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에듀테크 디지털 시대에 따라서 교과서를 디지털로 다 바꾸는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굳이 많은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함의 크기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홈베이스에 두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수업하는 교실로 이동하는 길목에 복도의 면에서 홈베이스 라커룸을 설치를 하고 기존의 홈베이스는 보다 커먼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커먼 스페이스도 여러 가지 용도로 휴식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쓰든 아이의 정보 검색을 위한 공용 공간으로 쓰든 방과 후 숙제나 스터디 그룹을 하기 위한 공용 공간을 쓰든 또는 뭐 아이들이 소인수 수업을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쓰든 혼자 그 교육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쓰든 그 해당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홈베이스를 구성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가, 검토해 나갈 것인가 했을 때에 교실의 벽이라든가 그 구성하는 어떤 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구성을 하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학교 시설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파넬러들끼리 서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 이 강연에 사실은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참가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진임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디지털 인재 육성에 대해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교원, 그러니까 교직원이 디지털 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지원 같은 거가 국가적인 지원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대상 학교에는 별도의 그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 이외에 정보화 사업만을 위해서 대략 평균적으로 학교당 2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돈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정보화 기기, 디지털 기기를 구매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이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에서는 박람회를 통해서 다양한 기기와 이런 장치, 장비, 시스템들을 소개하는 장소도 마련해주고 교사들이 그런 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기와 장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우리 학교에서 필요도를 인식하면서 별도의 그 회사의 제품을 사전에 이제 그 컨설팅도 받고 사전에 이제 브리핑도 받고 해서 맞다면 이 기기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구매했을 때에 이제 그 해당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교원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AS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법은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이런 디지털 기기에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요구 조건대로 여러 회사의 각종의 제품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별도의 이제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학교가 원하는 디지털 기기라든지 장비 시스템을 이제 교사들이 필리하도록 세팅을 해주고 이런 세팅 해주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교육, 교사들에 대한 연수, 활용 방법, 모니터링 방법, 그리고 이제 AS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이러한 외부 용역 기관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매년 일정한 금액 비용을 그 컨설팅 회사에 학교가 지불해야 된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받은 질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실의 교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 교육형 학교에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아이들에게 뭔가 공간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합니다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라는 건데 후지 선생님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교의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하학원의 경우에는 그 3층이 그 교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가 교과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희가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뭐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의 그 현재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과제 중에 하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테즈카 선생님 어떻습니까? 교과 교실형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러한 아이들의 뭐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 교실형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레이아웃에 따라서 뭐 벽이 없거나 뭔가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그 공간을 만드는 거는 교과 그 교실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과 교실형은 뭐 고학년의 경우 뭔가 공부하는 데 적합한 좋은 시스템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아이들의 공간의 경우에는 그것과 더 별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사들의 인원수라든가 그런 걸로도 여러 가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과 교실형의 그 정의가 제가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자면 그 제대로 안 뭐 "앉아 있어라."라는 게 교사의 의견이냐면 끝나면 그냥 독서를 해도 되는 거고, 각자 자신의 공간이라는 거는 대주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획일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드는 거는 교실에서도 가능하고,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러닝 커먼스가 바로 자신의 그러한 뭔가 공간을 만드는 적합한 부분입니다. 햄버거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요기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요기보가 있는 데로 가서 책을 읽거나 이 친구랑 수다를 떨거나 천장을 그냥 쳐다보거나, 아이들이 각자 뭐랄까요? 그 아이들의 분위기를 보고 '지금은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거를 보고 계속 그 뭔가 되게 고려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교사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뭐랄까요? 뭔가 그 아이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중요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러닝 스타일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자체가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사와 선생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지금 세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게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지, 어떠한 배움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고정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문제가 되었던 그 아이들의 문제라는 것도 하나하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좋고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육이 어떠한 교육을 하면은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실테이터이신 나가사와 선생님께 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에서 조진일 선생님을 모시고 한국의 그 새로운 시대의 학교, 미래 학교에 대해서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컨셉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조진일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학교에서는 공강 이너베이션, 스마트 교실, 그린 스쿨, 복합화, 그리고 안전이라는 이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본에서도 새로운 배움을 실현하기 위한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그 배움과 더불어서 풍요로운 삶 그리고 지역과의 공생 산생을 그 뒷받침하는 관점으로서 환경과 안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 전비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노후화된 시설이 많은 이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라는 것이 과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그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을 그 재건축, 개축 그리고 공공시설 매니지먼트를 토탈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소란스쿨처럼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가 또는 가와구치 이 시립고등학교처럼 그 사회의 역량과 연계를 해서 그 노력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든가 서로 정보 교환을 활발히 하면서 문교시설 연구센터를 와 QD와의 관계에도 나아가서 긴밀히 해 나가면서 좋은 정보 교환의 장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배움의 환경이 학습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양한 입장에서 연관성이 있는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양 센터에서 발신하는 정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과 활동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단히 감사했습니다.